21년 11월 15일부터 11월 20일까지 경제신문을 읽어줘 시작하겠습니다. 먹자는 부동산, 경제, 금융, 주식, 종합면 1. 대치 2. 수직 증축, 리모델링, 공개 실험 나선다. 세계층 증축, 신기술 검증, 서울대 연구소에서 17일 진행. 조합 증축 안정성 입증하겠다. 기존 1758에서 1988 가구로 추진. 송파 성지만 3계층 증축 통과. 신기술로 리모델링 활성화해야. 서울 강남권에서 가장 큰 리모델링 추진단지인 강남구 개포동 대치 2단지가 수직 증축을 위한 공개 실험을 한다. 미래적인 공개 실험을 통해 안정성을 입증하겠다는 게 조합 측의 구상이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이번 실험이 성공적으로 끝나면 대치 단지가 송파구 송파동 성지아파트에 이어 두 번째로 수직 증축 리모델링 안전성 검토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1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대치 2단지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17일 관악구 서울대 건설환경종합연구소에서 리모델링 2차 안전성 검토를 위한 공개 실험을 열 예정이다. 공개 실험의 핵심은 중추를 올렸을 때 커지는 하중을 보조 말뚝으로 분산해주는 선지하 공법을 적용한 수직 증축 리모델링이 가능한지 여부를 살펴보는 것이다. 수직 증축 리모델링은 기존 아파트에서 층수를 최대 3계층, 3계층 올려짓는 방식이다. 수평 별동 증축 리모델링에 비해 가구 수가 더 많이 늘릴 수 있다. 일반 분양을 통해 사업비를 충당하는 게 가능하다는 뜻이다. 다만 까다로운 안전성 검토 과정이 발목을 잡고 있다. 수직 증축 리모델링은 조합 설립, 1차 안전 진단, 1차 안전성 검토, 건축 심의, 2차 안전성 검토, 사업 계획 승인, 이주 및 철거, 2차 안전 진단, 착공 순으로 진행된다. 수평 별동 중축이 1차 안전 진단만 진행하는 것과 비교해 넘어야 할 단계가 많다. 수직 증축 리모델링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국토부 등 정부 기관에서는 검증 기술력 부족 등으로 수직 증축 리모델링에 소극적인 입장이다. 이동훈 한국리모델링협회 정책법규위원장은 재건축 규제에 막힌 아파트들이 리모델링에 도전하고 있지만 막상 사업에 완료한 단지는 손에 꼽힐 정도라며 신기술을 적극 도입해 수익성을 높은 수직 증축 리모델링 시장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 서울 아파트 팔자가 사자보다 크다. 하락 시작되나. 지수 7개월 만에 100 아래로. 도심 빼고 모두 매도 심리 우위. 대출 규제, 금리 인상 등 영향. 대구 세종은 이미 집값 내려. 공급 부족, 전세 가격 불안 여전. 본격적인 하락 판단 일러 분석. 서울 아파트 시장에서 매도 심리가 매수 심리를 7개월 만에 추월했다. 최근 금융당국의 대출 조이기와 금리 인상 등으로 매수세가 움츠러든 것으로 분석된다. 서울과 함께 경기 일부 지역과 울산, 전남 등 지방 곳곳에서 매도 심리가 더 우세해졌다. 수개월 일찍 수요가 둔화한 대구와 세종 등에선 집값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다. 서울을 비롯한 일부 지역 아파트 매수세 약화가 본격적인 집가 하락으로 이어질지 혹은 일시적인 소강 국면에 그칠지 관심이 모아진다. 서울을 전체 5권역으로 나눴을 때 도심권, 종로, 중, 용산구를 제외한 4개 권역에서 매도 심리가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서울 아파트 시장은 상승률이 줄어들고 매물이 쌓이는 소강 상태다. 서울 아파트 시장의 공급 부족과 높은 전셋값 등으로 여전히 상승 요인이 잠재했다는 분석이 있다. 서울에서 신규 주택을 공급하는 재건축 사업 진행이 안전진단, 초과이익 환수제 등 정부 규제 강화로 한동안 지지부진했다. 지난해 7월부터 시행한 새 임대차 보호법을 통해 전셋값 상승률 5% 이내로 계약을 갱신한 매물의 계약이 내년부터 만료되면 전세 시장이 또다시 요동칠 수 있다. 박원강 국민은행
부동산 수석 전문위원은 장기 상승에 따른 부담에다 대출 규제 등으로 연말까지 패닉 바잉이 다소 진정되면서 소강 상태를 유지할 것이라면서도 서울의 경우 공급 부족이 이어지고 내년에 대선이란 변수도 있어 하락으로 이어질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주택 가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공급을 정권이 들어섰을 때 시작을 했어야 되는데 약간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의도가 순수하고 선하다 하더라도 예전에 프랑스의 로베스피에르가 우유값을 규제한 적이 있었거든요. 일정 값 이상 올리지 말라고. 그런데 오히려 우유값 같은 경우에는 우유값을 규제를 하니까 농부들이 축산업을 하지를 않고 단가가 안 맞으니까 그래서 오히려 우유값이 폭등했던 경우가 있어서 그때는 로베스피에르가 처형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로베스피에르도 뭐 의도는 순수를 했고 선했지만은 그 결과가 그 의도만큼 그 의도대로 진행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잘 판단을 해서 다른 사람들의 말에 잘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문가들의 말을. 쓸데없는 얘기를 했네. 다음 경제, 금융, 주식. 금리 상승기엔 성장주, 가치주 따지지 마라. 2010년 이후 미국 금리 상승 국면 성장 가치주 수익률 1.8%대 비슷. 경주 회복기 이익 늘어난 종목 SK이노베이션, 삼성전기, 카카오게임즈, 외국인 유입세, 기아, LS도 주목. 미국의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지면서 미국 중앙은행 페드의 금리 인상 시기가 빨라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투자자의 오래된 논쟁거리도 다시 수면 위로 올랐다. 금리 인상기에 가치주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것이냐 하는 것이다. 그러나 2010년 이후 금리 인상기에 가치주와 성장주는 동반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가치주와 성장주라는 이분법적 전략보다는 금리 인상기 경제 회복에 힘입어 이익이 증가하면서 주가 상승 모멘텀까지 갖춘 종목에 투자하는 게 현명한 전략이라고 조언하고 있다. 금리 상승기엔 가치주, 내릴 땐 성장주, 주식 투자자가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투자 방식이다. 금리가 오르면 성장 기업이 자금을 조달할 때 드는 비용이 커지는 만큼 이익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반면 강한 성장에 의해 금리가 상승하면 경제 전반에 온기가 돌면서 눌려있던 가치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다는 게 일반적인 상식이다. 그러나 상식과 달리 미국에서는 2010년 이후 금리 인상기에 미국 가치주와 성장주 간 수익률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나금융투자에 따르면 2010년 이후 미국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상승할 때 S&P 500 기업 중 성장주와 가치주의 월 평균 수익률은 각각 1.82%, 1.84%였다. 이재만 하나금융투자 주식전략팀장은 2010년 이후 저금리가 지속되면서 금리와 경기 국면의 연관성이 낮아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금리 인상기에 가치주와 성장주를 가르기보다 경기 회복세를 타고 이익 증가율이 높아지거나 새로운 주가 상승 모멘텀을 가진 기업을 찾는 게 더 중요하다는 분석이다. 코스피 지수 12개월 선행 주가 수익 비율이 연초 대비 13.9% 하락해 10.6배 수준까지 내려온 만큼 낮아진 PER을 주가 상승 모멘텀으로 삼을 만한 시기라는 조언이 나온다. 국내 증시에서 내년 순이익 증가율이 높으면서 최근 한 달간 순이익 추정치가 상향 조정됐고 PER이 큰 폭으로 하락한 종목은 SK이노베이션, 삼성전기, 대한항공, 카카오게임즈, 현대오토에버다. 현대오토에버 같은 경우에는 자율주행 되면은 현대차 중에서 가장 메리트 있는 업종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이게 지주 회사이기 때문에 만약에 현대 엔지니어링가 그게 만약에 내년에 상장되면 많이 정의선 회장 지금 부회장이었나 하여튼 그분이 많이 그 현대모비스 주식을 가져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내년 수익이익이 증가하면서 주가 순자산 비율 PBR이 1배보다 낮고 4분기 이후 외국인 순매수가 꾸준히 들어오고 있는 종목은 기아와 KB금융, 한국조선해양, CJENM, LS 등이다.
콘텐츠 경쟁력이 확대되면서 티빙 유료 가입자가 3분기에 38% 증가하는 등 크게 늘어나고 있는 데다 TVN의 3분기 광고 매출도 급증했다. 콘텐츠 시장 경쟁이 심화되고 있지만 디지털 플랫폼과 TV 채널의 경쟁력을 함께 보유한 유일한 사업체라고 평가. 그래요. 두 번째, 1,400조 원 미국 인프라 잡아라. 수혜주 골드러시. 미국 인프라 법안 하원 통과, 두산 밥켓 건설 장비 직접 수혜. 매출 20% 증가 전망, 주가 8% 상승. 현대건설기계 LS 일렉트릭도 강세. 미국 주식 캐터필러 차지포인트 주목. 개별 종목 어렵다면 ETF 투자를. 캐터필러 차지포인트는 잘 못 들어본 종목이네요. 마침내 인프라 주관이 됐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주말 인프라 예산 법안이 하원을 통과하자 이같이 말했다. 이 법안은 도로 교량, 수자원 공급, 인터넷 통신망 등 낙후된 물적 인프라를 개선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약 10년에 걸쳐 1조 2천억 달러, 약 1,413조 원을 투입하겠다는 계획을 담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만 하면 즉시 발효된다. 인프라 법안 통과 이후 첫 거래일인 지난 8일 미국 증시에서는 관련주가 일제히 오르며 인프라 상장지수 펀드 ETF가 신고점을 경신했다. 미국의 대규모 인프라 투자는 한국 등 주요 교역국 증시에서 온 길을 전할 것이라는 게 증권가의 기대다. 인프라 법안의 수혜를 노리는데 개별 종목을 담기 어렵다면 ETF도 대안이 될 수 있다. 최근 들어 관련 ETF는 신고가 행진 중이다. 미국 증시의 인프라 ETF 대표주자 iShares US 인프라스트럭처 ETF는 지난 5일 37.56달러로 2018년 상장 이후 최고가를 기록한 데 이어 8일에도 37.98달러까지 올라 신고가를 기록했다. 스마트 전력망, 스마트 빌딩 인프라, 지능형 교통 인프라 등 관련 기업에 투자해 스마트 인프라 ETF로 꼽히는 SPDR, S&P 캔쇼 인텔리전트 스트럭처 ETF도 지난달 8일까지 13% 올랐다. 다 오르네요. 다 오르나. 마지막 총화면 인플레 공포에 따라 놀던 금, 달러 함께 뛴다. 네. 금 샀던 거는 왜 아직 원가 회복이 안 됐습니다. 프로틴 미 물가 발표 이후 들썩, 금 선물값 5개월 만에 최고치. 자산 가치로 예전에는 금이 최고였는데 이제는 가상화폐,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자산 가치, 안전자산에 대한 분산이 되어 있어가지고 금의 온전히 안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더리움에 이제 척후병을 둬서 나중에 좀 많이 조정을 받으면 이더리움에도 투자를 할 계획입니다. 금 ETF 금강주도 고공행진, 달러 가치도 연일 상승세, 강달러 진입된 금값 꺾일 것. 세계 기축통화인 달러와 가치 저장 수단인 금값이 나란히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 원래는 반대 방향으로 가죠. 되게 금값은 화폐 가치와 반대로 움직인다. 나와 있네. 하지만 물가가 올라 인플레이션 피난처로 꼽히는 안전자산 수요가 늘어난 데다 미국 중앙은행이 돈 푸는 속도를 늦출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달러와 금을 찾는 투자자가 함께 늘고 있다. 미국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금 선물은 트로이 온스당 1871달러에 거래됐다. 올해 6월 중순 이후 5개월 만에 금값은 완연한 오름세로 들어섰다. 52주 최고가 경신 중.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10월 소비자 물가 6.2% 상승했다는 발표가 나온 지금 10일 이후 금값은 3% 급등했다. 채권뿐만 아니라 금시장에서도 물가가 계속 오를 것이라는 관측을 반영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금은 인플레이션 위험이 커지고 경기가 둔화할 때 가치가 높아지는 대표적인 안전자산이다. 안전자산은 요즘 비트코인, 가상화폐가 많이 뜨는데 거기에 따라가지고 NFT도 많이 뜨고 있습니다. NFT가 많이 뜨면서 게임주가 NFT 한다고 하면은 그냥 같이 게임주가 폭등을 하고 있고
근데 게임주 같은 경우에는 NFT 아직 잘 모르겠어요. 네. 금값 상승 동력이 아직 남았다는 전망도 나온다. 물가를 끌어올린 에너지 가격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어서다. 이달 10일부터 하락세로 들어서는 미 서부 텍사스 원유와 브렌트유 가격은 이날 일제히 오름세로 바뀌었다. 석탄 가격 상승세도 심상치 않다. 금값 장기 상승세엔 한계가 있다는 평가도 나오는데 인플레이션 우려가 크지만 금값이 계속 오름세를 이어가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목소리도 있다. 기업 실적이 좋아지면서 주식시장에서 많은 자금이 흘러들어가고 있어서다. 암호화폐 투자자들이 금의 역할을 비트코인으로 대체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전문가들은 암호화폐 역사가 길지 않아 유동성이 넘칠 때 가치가 오르는 것만 확인됐다고 평가절하했다. 경기가 침체되고 인플레이션이 길어질 때 비트코인의 가치가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는 것이다. 0 아니면 뭐 10만 달러 가든지 그러겠죠. 강달러 시대가 열리면서 금값을 끌어내릴 것이라는 분석도 많다. 페드가 돈줄을 죄면 죄다 달러 가치가 오른다. 주요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평가하는 달러 인덱스는 이날 95.437로 지난해 7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게 뭐 대비하는 게 유로화 많이 들어가는 거니까. 달러 가치가 오르면 미국 밖에서 달러로 거래되는 금값은 더 비싸진다. 자금 유입 속도가 느려질 수 있다. 채권 수익률이 오르는 것도 장기적으로 금값 전망을 어둡게 하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네, 경제신문을 읽어줘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